망해도 버틸 수 있을 수준으로 시작을 해라. 자본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망이에요. 그 시장에 지금 있는 아이템 말고 조금 더 발전된 아이템, 내가 경쟁력의 아이템을 내놓다 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창업하려고 할 때 그 자본금 정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자본금이 필요 없는 것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서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먼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으로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지 보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자본금이 안 드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돈 들이는 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보면 처음부터 돈 들여서 하는 건 안 돼요. 유대인의 창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이 어느 지역에 가면 자기 자본의 절반을 갖고 창업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남은 절반을 갖고, 이게 망하면 나머지 절반 갖고 하고 4분의 1만 남잖아요. 그럼 취직을 한대요. 다시 자본금을 또 도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저 까먹고 나면 정말로 이게 어디 이렇게 해줄 데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얼마가 드는지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본금 없이 내가 기술을 익히고 인맥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안 대표님이 일관되게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창업을 하고 싶다면 특정 분야를 고르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 종사자로서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으로서 먼저 경험을 쌓아라.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내 사업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 만약에 직원들이 와서 차를 운전해서 물건을 해갖고 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그 차를 사야 되고 물건값을 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사업이다 생각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한다. 그러면 그때서야 돈 들여서 시작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 피고용인으로서 시작을 하게 되면 창업의 연습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아주 좋은 그 말씀이십니다. 창업 초기에 있는 분들, 본의 아니게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창업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시장이 있는가, 돈이 되는가. 두 번째, 비교 우위가 있는가, 남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폐업은 생각 안 하는데. 그래, 안 해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게, 자기가 자본이 1억밖에 없어요. 대출을 1억을 땡겨서 집안 식구들 돈을 다 땡겨가지고 몇 억을 만들어가지고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망하면 정말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일가 친척한테도 원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억밖에 없다. 5천만 원만 갖고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그 돈 들여서 안 되면 돈 더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망해도 버틸 수 있을 수준으로 시작을 해라. 이게 창업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 대표님 말씀 정리하면 우선 자신이 원하는 비즈니스, 그 분야에서 종업원으로서 피고용인으로서 먼저 경험을 쌓아라. 그 다음으로는 자본금은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날아가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자본을 갖고 하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본 갖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망이에요. 제1 고객, 제2 고객, 제3 고객이 있어요. 제1 고객은 누구냐 하면 가족과 직원이에요. 제2 고객은 협력업체고 제3 고객이 단골입니다. 이 제3 고객을 잡기 위해서 1고객과 2고객의 네트워크를 완성해야 돼요. 근데 직원으로 들어가면 1고객, 2고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돈을 들여서 돈을 더 벌 생각들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부터 넣으려고 하면 그건 백전백패 그렇죠. 들어가는 지름길이군요. 예. 상당히 그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조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폐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그 얘기네요. 폐업 후를 감당할 수 있게 적은 자본을 투입하라.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네네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그 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시는 분들, 자이든 타이든 또 가정에서 경력에 단절되어서 오랜만에 창업을 하려는 또 여성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뭔가 좋은 아이템 좀 권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실버 산업 쪽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창업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 상품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손잡이가 이렇게 돌리는 손잡이 있잖아요. 잡혀가지고. 네네. 이게 사실 장애인하고 노인용이에요. 동그란 게 잡히기가 힘들거든요.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또 이제 보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나왔지만 뭐 100엔 택시? 1,000원만 내고 어딘지 갈 수 있는 뭐 이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인 산업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자선의
7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돌아가기 전까지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돈을 어떻게 타먹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시장이 커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코노미,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해 배달하는 시장, 이건 점점 커지고 이제 줄어들긴 이제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지금 있는 아이템 말고 조금 더 발전된 아이템, 내가 경쟁력의 아이템을 내놓다 보면 가능하다는 거죠. 큰 돈 들이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걸 자꾸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켓컬리 같은. 그것도 굉장히 좋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마켓컬리도 다들 처음에는 이게 되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다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죠. 예. 네네. 하다못해 그 정육 같은 경우에도 배달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육각이라는 회사가 또 이렇게 정육도 받고 전문으로 네네. 하는 데가 또 네네. 생기고 또 이제 보면 무인 상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장에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성장하는 시장 쪽으로 발 한번 튀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대표님이 권해 주신 거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실버 세대들, 중장년층, 또 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라. 또 이제 1인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1인 가구들을 위한 비즈니스 잘 구상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